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현지인들의 지갑을 열게 했을까요? 베트남에서 성공한 요식업 브랜드 놀러와 치킨 그리고 두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메뉴 선정, 그리고 브랜딩과 마케팅. 이는 한국 브랜드가 로컬화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놀러와 치킨의 치킨 종류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플레이팅이 그동안 베트남 음식에 없었던 비주얼을 선사하면서 베트남 MZ세대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치킨은 49만 동, 한국 돈으로 약 27,000원입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1,5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레인보우 치킨은 인기 메뉴입니다. 지금도 베트남 대학생들은 한 끼에 300원 하는 찹쌀밥으로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가끔 3, 4, 5 모여서 한식 경험을 하는 거죠. 해물파전, 비빔밥, 냉면, 불고기와 김치찌개, 심지어 짬뽕, 파스타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막걸리와 각종 과일 소주까지 있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없고 한류 컨텐츠에 꼭 등장하는 메뉴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이런 소비를 하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본인의 스케줄이 있으니 간단하고 저렴하게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근사한 외식을 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근사한 외식은 물론 훌륭한 요리도 있겠지만 일단 많이 주문하고 떠들썩하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문화 차이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개인 SNS를 살펴보면 멋진 옷을 입고 낭만적인 여행지와 화려한 식당에 방문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죠. 상당한 과시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성비를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가격으로 경쟁할 바엔 최대한 근사한 경험을 보내게 도와주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로 하여금 SNS에 기록을 남기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누구나 겪은 경험이 아닌 누구나 겪고 싶은 경험을 제공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건 마케팅으로 이어지는데요.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럴 마케팅이 유행이었죠. 베트남에서 SNS는 페이스북과 틱톡이 대표적입니다. 짧은 영상인 슈퍼매 특화된 플랫폼이죠. 인플루언서들이 식당을 광고할 때 짧은 영상 안에 정보를 담다 보니 인기 메뉴, 인테리어, 가게 위치 등 각종 정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슈퍼 마케팅의 전형적인 유형이기도 하고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누가 봐도 광고처럼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광고 영상이다 보니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면 알아서 바이럴 됩니다. 베트남 MZ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의 장벽은 한국보다 낮습니다.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 라는 과시욕을 채워주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끌려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물관 이벤트 기획들이 베트남에선 새로운 유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오랜만에 두끼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째 저녁에는 웨이팅이 있고 음식은 그대로입니다. 두끼의 차별점은 저렴한 가격, 메뉴 구성, 그리고 대형 백화점에만 입점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1인 비용은 부가세 포함 15만 동입니다. 그리고 130cm 이하의 자녀들은 반값에 계산하고요. 그래서 두끼 입구에는 키를 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가서 키를 재고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입장 전부터 즐거운 기분이죠. 특이한 건 한국과는 다른 메뉴 구성입니다. 분명 두끼는 떡볶이 뷔페입니다. 근데 오늘 방문한 매장에는 저녁 메인 시간임에도 떡이 비치가 안 되더라고요. 야채와 각종 셀프바 메뉴들은 계속 리필이 되었고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식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비에 떡볶이를 끓여 먹는 게 아니라 야채와 해산물을 우려서 샤브샤브로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끼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분식이 많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밀크티, 스파게티, 치킨은 직원이 쉬지 않고 리필합니다. 두끼 매장은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우수한 접근성은 다양한 고객층과 브랜딩에 유리합니다. 베트남은 더운 날씨 때문에 시원한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 많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두끼와 락앤락 매장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을 건데요. 1인 15만 동에 팔아서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정답은 박리담회입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조금 힘든 영역입니다.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데 사장이 조금 남겨야 돈을 버는 구조죠. 박리담회는 즉 가성비를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 두끼는 베트남 시장에선 후발주자였습니다. 박리담회를 전략으로 택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초기 고객을 유치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거죠. 두끼는 베트남 경쟁업체와는 품질에서 승리하고
외국 경쟁업체와는 가격에서 승리한 거라 봅니다. 베트남 고객들이 납득할 만한 품질과 가격의 선을 잘 지킨 거죠. 오늘은 놀러와 치킨과 두끼의 성공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외의 전략이 있다면 저도 따라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